요즘 뉴스 보셨나요? 어떤 헤드라인을 봐도 다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바로 미국 달러 가치의 급등 말이죠. 2025년 8월 현재 달러는 국제 무대에서 엄청난 힘을 과시하며 우리 원화를 포함한 다른 통화들에 비해 믿을 수 없을 정도로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아마 달러당 1,400원 같은 숫자를 보면서 이게 나랑 무슨 상관이지?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거예요. 마치 텔레비전 속 전문가들이 미간을 찌푸리며 논하는 먼 경제 개념처럼 느껴질 수도 있고요. 하지만 이건 단순히 화면 속 숫자가 아닙니다. 달러 강세는 한국 경제의 모든 부분에 강력한 파급 효과를 미치며 아침 커피 한 잔 가격부터 우리나라 대기업들의 수익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에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이 현상은 단순히 추상적인 금융 이벤트가 아니라 우리의 일상생활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실질적인 힘입니다. 손에 들고 있는 스마트폰, 자동차에 넣는 휘발유, 즐겨 먹는 수입 과자를 생각해보세요. 이 모든 것의 비용은 달러 가치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달러가 강해지면 같은 양의 달러를 사기 위해 더 많은 원화가 필요하다는 뜻이죠. 이러한 변화는 우리 경제 전반에 걸쳐 승자와 패자가 뒤섞인 복잡한 거미줄을 만들어냅니다. 어떤 이들에게는 황금 같은 기회가 되어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는 기회가 되기도 하고, 어떤 이들에게는 불안의 원인이 되어 허리띠를 졸라매야 한다는 신호가 되기도 합니다. 이러한 역학관계를 이해하는 것이 변화하는 경제 조류를 헤쳐나가는 첫걸음입니다. 그렇다면 정확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으며 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할까요? 다음 섹션들에서 우리는 이 문제를 하나씩 함께 파헤쳐 볼 것입니다. 달러가 갑자기 강세를 보인 간단한 이유들을 살펴볼 겁니다. 그렇다면 달러의 엄청난 강세 뒤에 숨겨진 비밀은 무엇일까요? 생각만큼 복잡하지 않습니다.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아마 들어보셨을 텐데요. 바로 금리입니다. 은행이 저축에 높은 이자율을 제공한다고 생각해보세요. 돈을 그 은행에 맡길 가능성이 더 높겠죠. 같은 원리가 국가에도 적용됩니다. 최근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 Fed는 자국 경제를 통제하기 위해 금리를 인상해왔습니다. 이로 인해 더 나은 수익을 찾는 전 세계 개인과 기업들에게 미국에 투자하는 것이 훨씬 더 매력적으로 느껴지게 된 것이죠. 그들은 모두 미국에 투자하기 위해 달러를 사려고 몰려들고, 이는 달러에 대한 수요를 증가시키고 결과적으로 그 가치를 높입니다. 또 다른 핵심 요인은 달러가 안전자산으로 인식된다는 점입니다. 세계 경제가 불안정하거나 불확실하다고 느껴질 때, 예를 들어 국제분쟁, 정치적 불안정, 또는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 때문일 때 사람들은 불안해합니다. 그들은 돈을 안전하고 안정적이라고 믿는 곳에 두고 싶어 하죠. 역사적으로 미국 달러는 격동기에 현금을 보관할 수 있는 세계에서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장소로 여겨져 왔습니다. 마치 폭풍 속의 튼튼한 항구와 같습니다. 그래서 세계 경제의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면 모든 국가의 투자자들은 자국 통화를 팔고 미국 달러를 사는 경향이 있으며, 이는 원화와 같은 통화에 비해 달러의 가치를 더욱 높입니다.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인기 있는 새로운 연예인이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모두가 그들의 사인을 받고 싶어 합니다. 수요가 너무 높기 때문에 그 사인의 가치가 올라갑니다. 미국 달러가 현재 그 연예인입니다. 높은 금리, 좋은 조건과 안전하다는 평판, 믿을 수 있는 선택, 이 결합되어 모두가 그것을 원하게 만듭니다. 이것이 반드시 한국과 같은 다른 경제가 부진하다는 신호는 아닙니다. 오히려 엄청난 글로벌 수요가 미국에 집중되고 있다는 것에 가깝습니다. 달러에 대한 이러한 전 세계적인 쏠림 현상이 우리의 원화를 상대적으로 약하게 보이게 만드는 것입니다. 자, 이제 이 강달러가 실제 비즈니스 세계에서 어떻게 작용하는지 알아봅시다. 다른 나라의 제품을 판매하는 한국 기업, 즉 수출 기업들에게 강달러는 마치 로또 당첨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과 자동차를 전 세계, 특히 미국에 판매하는 삼성이나 현대 같은 회사를 상상해 보세요. 그들이 자동차 한 대를 3만 달러에 판매한다고 가정해 봅시다. 환율이 달러당 1,100원이었을 때는 3만 달러가 3,300만 원으로 환산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달러가 1,400원으로 강해지면서 동일한 3만 달러 판매로 무려 4,200만 원이 들어옵니다. 단 한 대의 차도 더 팔지 않고도 900만 원의 추가 수익이 발생하는 것이죠. 이렇게 원화 기준 수익이 증가하면 수출 기업들의 수익성이 향상됩니다. 재무제표가 더 건강해 보이고 주가는 상승할 수 있으며 연구개발 및 확장에 더 많은 돈을 투자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이 강달러의 밝은 면입니다. 한국 수출 기업들에게 글로벌 시장에서 가격 경쟁력을 제공하는 것이죠. 그들은 달러 가격을 그대로 유지하고 더 많은 원화를 벌거나
심지어 달러 가격을 약간 낮춰 더 많은 고객을 유치하고 국제 경쟁사로부터 시장 점유율을 확보하면서도 국내에서 건전한 이윤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는 한국의 수출 주도 경제에 상당한 이점을 줄 수 있는 강력한 경쟁 우위입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에는 다른 면도 있으며 그닥 유쾌하지 않습니다. 다른 나라에서 물건을 사와야 하는 기업들, 즉 수입 기업들을 생각해보세요. 미국에서 밀을 수입해 빵을 만드는 회사나 인기 있는 미국 의류 브랜드를 들여와 서울에서 판매하는 소규모 사업체를 생각해보세요. 이 회사들은 미국 달러로 상품 대금을 지불해야 합니다. 예전에 밀 한 선적분이 10만 달러였다면 환율이 1,100원일 때는 1억 1천만 원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달러당 1,400원일 때는 동일한 10만 달러 선적분이 1억 4천만 원이 됩니다. 비용이 갑자기 3천만 원이나 뛴 것입니다. 이것은 수입 기업들에게 엄청난 부담입니다. 양쪽에서 압박을 받게 되는 것이죠. 비용은 올라가지만 판매 감소의 위험 없이 그 증가분을 고객에게 모두 전가할 수는 없습니다. 이러한 압력은 이윤을 줄어들게 할 수 있으며 어떤 경우에는 생존 자체를 위협할 수도 있습니다. 이는 특히 수입 원자료나 에너지에 크게 의존하는 기업들에게 해당됩니다. 예를 들어 한국은 원유를 거의 전량 수입하는데 원유는 달러로 가격이 책정됩니다. 강달러는 원유 가격 상승을 의미하며 이는 국내 거의 모든 공장과 기업의 에너지 및 생산 비용 상승으로 이어집니다. 강달러의 영향은 대기업 문 앞에서 멈추지 않고 우리 집 안으로 들어와 식탁에까지 미칩니다. 소비자인 우리가 가장 직접적으로 느끼는 영향은 물가, 즉 인플레이션 현상입니다. 수입 기업의 경우에서 보았듯이 달러 강세는 해외 제품을 들여오는 비용을 더 비싸게 만듭니다. 여기에는 우리가 매일 구매하는 광범위한 품목들이 포함됩니다. 필리핀산 바나나, 캘리포니아산 와인, 콜롬비아산 커피 원두, 혹은 좋아하는 빵집의 빵을 만드는 밀가루 등을 생각해보세요. 이들 중 많은 품목이 미국 달러를 기준으로 국제적으로 가격이 책정되거나 거래됩니다. 기업들의 이러한 수입 비용이 증가하면 어려운 선택을 해야 합니다. 더 높은 비용을 감수하고 이윤을 줄이거나 아니면 그 비용을 소비자에게 전가하여 가격을 올리는 것이죠. 대부분의 경우 증가한 비용의 일부는 결국 여러분이 슈퍼마켓에서 보는 가격표에 반영됩니다. 갑자기 주간 식료품 비용이 더 높아지는데 심지어 똑같은 품목을 사고 있음에도 말이죠. 1만 원이었던 수입 냉동 새우 한 봉지가 이제는 1만 2천 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강달러가 우리 구매력을 직접적으로 약화시키는 방식입니다. 이것은 식료품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전반적인 생활비에 영향을 미칩니다. 대표적인 예가 휘발유입니다. 한국은 원유를 수입하고 달러로 대금을 지불하기 때문에 강달러는 원유 한 배럴당 더 많은 원화를 지불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필연적으로 주유소 가격 상승으로 이어집니다. 자동차에 기름을 채우는 비용이 더 많이 들면 운송회사들이 상점에 물건을 배달하는 비용도 더 많이 들게 되고 이는 소비자에게 전가되는 또 다른 비용 계층을 추가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수입하는 천연가스가 더 비싸지기 때문에 겨울 난방비가 오를 수도 있습니다. 이것들은 작은 변화가 아닙니다. 생활비의 근본적인 상승이죠. 더욱이 이러한 재정적 압박은 우리의 소비 습관을 바꿀 수 있습니다. 예산이 빠듯해지면 다른 선택을 하기 시작합니다. 계획했던 해외여행을 취소할 수도 있습니다. 원화로 환산한 비용이 엄청나게 치솟았기 때문이죠. 대신 국내 여행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수입품 구매를 줄이고 국내 대안을 찾을 수도 있습니다. 외식을 덜 하거나 비필수적인 구매를 줄일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개별적인 결정들이 전국 수백만 명의 사람들에 의해 내려질 때 국내 경제를 둔화시킬 수 있습니다. 이것이 글로벌 통화 변동이 매우 개인적인 부엌 식탁 위의 문제로 변모하여 우리가 예산을 재계산하고 지출을 재평가하도록 강요하는 방식입니다. 강달러로 인한 혼란은 금융시장에도 큰 파장을 일으켜 숙련된 투자자와 예금 계좌를 가진 일반인 모두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한국 주식시장인 코스피에게 강달러는 양날의 검이 될 수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외국인 투자자들이 미국이 더 안전하고 높은 수익을 제공할 때 한국과 같은 신흥시장에서 돈을 빼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들은 한국 주식과 채권을 팔아 달러를 매수하는데 이는 주가 하락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외국 자본의 유출은 시장을 불안정하게 만들 수 있으며 포트폴리오 가치가 하락하는 것을 보는 국내 투자자들에게는 낙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논의했듯이 한국의 일부 대기업들은 강달러의 혜택을 받는 수출 기업들입니다. 반도체 및 자동차 부문과 같은 주요 기업들의 수익성 증가는
외국 자본이 빠져나가더라도 때로는 주식시장을 지지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투자자에게 이러한 환경은 신중한 전략을 요구합니다. 조심스러운 시기가 될 수 있으며 폭풍을 견딜 준비가 더 잘 되어 있는 이러한 수출 지향 기업에 집중하는 것이 현명할 수 있습니다. 평범한 사람들에게는 글로벌 이벤트가 자신의 은퇴 저축이나 투자 자금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상기시켜주며 국내 시장에만 의존하지 않는 다각화된 포트폴리오를 갖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그렇다면 일반인이 이러한 압박에 대처하기 위해 일상생활에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핵심은 재정을 주도적이고 전략적으로 관리하는 것입니다. 첫째, 지금은 가계 예산을 꼼꼼히 검토하기에 아주 좋은 시기입니다. 돈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파악하고 특히 더 비싸진 수입품이나 서비스와 같이 불필요한 지출을 줄일 수 있는 부분을 찾아내세요. 명확한 예산을 세우면 외부 요인이 불확실하게 느껴질 때 통제감을 되찾는 데 도움이 됩니다. 재정적 안녕을 보호하기 위한 의식적인 선택을 하는 것이죠. 실질적으로 고려할 몇 가지 현명한 조치가 있습니다. 저축이 있다면 원화의 추가 약세에 대비하여 원화의 일부를 달러로 전환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입니다. 이는 자산의 일부에 대한 자신만의 개인적인 안전지대를 만드는 것과 같습니다. 이 전략을 달러 비용 평균화라고 부르는데 한꺼번에 많은 달러를 사는 대신 정기적으로 소액의 달러를 사는 방식입니다. 달러 표시 부채가 있는 사람들에게는 어려운 시기이며 가능하다면 부채를 갚는 것을 우선시하는 것이 현명할 수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우리가 세계 경제를 통제할 수는 없지만 그것에 대한 우리의 대응은 통제할 수 있습니다. 정보를 계속 습득하고 예산을 현명하게 관리하며 신중한 재정 결정을 내림으로써 우리는 강력한 달러가 제시하는 기회와 위험을 더 잘 헤쳐나갈 수 있습니다. 달러 강세는 기회이자 위험입니다. 수출 기업은 호황을 누릴 수 있지만 물가 상승으로 서민 경제는 힘들어질 수 있어요. 환율 변동에 민감한 만큼 미리 대비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다음 영상에서 더 유용한 경제 이야기로 찾아올게요.